안녕하세요. 청소년 유럽 과학, 문화, 예술 체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유럽에서 만나는 자동차와 기차 이야기 중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초고속 열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에서 만나는 초고속 열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게 되면 영국에서 프랑스로 대륙으로 건너올 때 아마 유로스타라는 초고속 열차를 타게 될 겁니다. 유로스타는 실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연결하는 영불 해협의 터널을 오가는 초고속 열차를 유로스타라고 합니다. 정기 직행 노선을 가지고 1시간 간격으로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 또는 벨기에의 브뤼셀을 서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런던과 파리까지는 2시간 20분이 소요되고 있고 런던과 브뤼셀에서는 2시간 1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노란색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고 차체에 유로스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로스타와 관련해서 유로스타가 지나다니려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밑에 해저를 지나가는 터널이 필요한데요. 이 터널을 우리가 유로터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될 내용을 살펴보면 총 길이가 약 50km이고 1988년에 착공해서 94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약 14조 원 정도 소요됐는데 터널이 철도 전용 터널이 2개가 있고 사람이 중앙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의 터널까지 포함해서 3개의 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국의 지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이 지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터널을 살펴보면 영국에서 프랑스로 오고 가는 터널과 반대쪽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터널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 사람들이 비상시에 지나다닐 수 있는 비상 통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지에서부터 서서히 들어가서 터널, 그 바다 밑바닥으로 서서히 진행을 해서 이 50km 정도를 바다로 지나가서 터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로 터널을 타는 것은 또한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터널을 살펴보면 터널은 크게 3가지 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우스 터널과 북쪽 노스 터널이 있고요. 사우스 터널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터널로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노스 터널은 영국에서 프랑스로 지나가는 터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터널은 이제 서비스 터널이라고 해서 사실 비상시에 사용되는 터널이고 공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기차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멈춘다고 한다면 기차가 다니는 터널로는 사람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 터널로 구출할 수 있도록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터널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1988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 터널을 뚫었는데요. 터널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매 공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거가대교에서 약 3.7km 구간을 이 침매 공법을 가지고 건설을 했었는데요. 육상에서 만든 구조물을 가라앉혀서 바닷속에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NATM 방식이라고 해서 New Australian Tunnel Method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터널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발파해 가면서 터널을 뚫어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방식이 Shield TBM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뚫는 방법인데요. 쉴드라고 하는 원통형 터널 굴착기를 이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을 뚫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유로터널이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했는데요. 그림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쉴드라고 하는 큰 보링, 원형 구멍을 뚫는 그런 머신이 있습니다. 요 밑에 사진 찍은 거 보면 사람이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터널 보링 머신은 얼마만큼 큰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보링 머신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실제 이 보링 머신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링머신은 실제 들어가면 실제 벽 부분까지 이렇게 싹 완성을 해 가도록 이게 구성되어 있고, 앞에서 파낸 흙들은 저 뒤쪽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쉴드 TBM 방식을 가지고 최근 서울에서 저 천안 지역까지 밑에 부분까지 고속화 지하 터널을 최근에 완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도시 밑바닥을 지나갈 때 이런 쉴드 TBM 방식을 가지고 터널을 굴착을 한 사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가게 되면 아마 프랑스의 고속열차를 또 보게 될 겁니다. 프랑스의 고속열차는 떼제베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KTX를 도입할 때 처음 이 떼제베의 모델을 가지고 수입해 와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KTX를 만들었습니다. 떼제베의 기본적인 용어는 트레이너 그란테 비테제라는 말을 가지고 약자로 쓰고 있는데요. TGV를 우리가 읽을 때는 떼제베라고 읽습니다. 이 뜻은 실제 고속열차라는 프랑스어입니다. 평균 시속이 279km 정도 되고요. 최고 시속은 실제 시험 비용에서 574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아주 초고속 열차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실제 프랑스에서 운행되고 있는 떼제베의 영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에 가면, 여러분들이 독일 가면 독일의 고속열차를 타볼 수 있을 텐데요. 독일의 고속열차는 이체라고 합니다. 이체. 그래서 실제 원어는 인터시티 익스프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약자를 줄여서 인터시티에서 ICE 따서 이체라고 읽습니다. 독일의 초고속 열차인데요. 종류는 5가지 정도 되는데 실제 300km 정도의 속도를 1시간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의 떼제베처럼 고속으로 여러 가지 달릴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운행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인 기차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예외 없이 예전에 초고속 열차를 운행하다가 사고 난 사례가 있어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떼제베와 이체와의 비교를 해보면 실제 최고 속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현재까지는 떼제베가 535km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상업적으로 이용한 속도 기간은 실제로 이체가 조금 더 떼제베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개통연도는 떼제베보다 이체가 좀 91년도에 늦게 구성을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이외에도 초고속 열차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브뤼셀에 가면 탈리스라고 하는 그런 초고속 열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브뤼셀하고 암스테르담 사이, 또 프랑스를 연결하는 그런 서부의 유럽의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페인에 가면 아베라고 해서 스페인 초고속 열차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1992년도에 개통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만 이렇게 초고속 열차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양 지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초고속 열차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초고속 열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칸센이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초고속 열차도 동일한 속도의 수준을 내고 있고요. 최근 중국에서도 중국의 넓은 땅덩어리를 교통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초고속 열차가 최근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면서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초고속 열차는 CRH라고 부르는데요. China Railway High Speed라고 하는 원어의 약자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실제 상당히 많은 초고속 열차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초고속 열차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내용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KTX라고 하는 초고속 열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TX 원어는 뭘까요? 떼제베나 이체처럼 동일하게 비슷한 원어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지 않을래요? 아, 그렇다고요. K니까 코리아로 시작됐겠죠? 코리아 트레인 뭐 이렇게 가겠죠. 예. 우리나라는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라는 원어의 약자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좀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나라 KTX는 약 떼제배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약 시속 300km 정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보통 한 기차당 20개의 그 객차를 가지고 있고 한 길이당 40m 정도를 가지고 40m에 달하는 길이를 객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 전기는 교류로서 25,000V를 가지고 연결해서 달리고 있고요. 빠르게 달리는 만큼 제동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는 것만큼 멈추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KTX의 경우는 3중 제동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동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전동차란 뭘까요? 예전에 기차는 대부분이 증기기관차처럼 그 내연기관 엔진, 즉 연료를 태워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기관을 운전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속도를 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 기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우리가 전동차라고 하는데요. 전동차라고 하는 것은 전차선으로부터 받은 전기를 가지고 전동기, 즉 그 모터를 돌려서 회전력을 얻어 가지고 바퀴를 움직이는 기관차를 우리가 전동차라고 합니다. 최근에 기차를 잘 살펴보면 기차 윗부분에 팬드그라프라고 해서 전차의 전기선이 쭉 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팬드그래프가 즉 맞닿아 가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 변압기를 통해서 전기를 받은 부분을 전력 변환기를 통해서 실제 모터인 전동기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이 모터가 기차의 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점은 매연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 없기 때문에 훨씬 높은 속도로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기 공급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관련된 정보를 좀 더 말씀드리면 초고속 열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각국의 고속 열차의 특성을 보면 현재 일본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과 프랑스에서 연구되는 것, 독일에서 연구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최고 속도를 405, 400 정도의 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좌석수도 388석에서부터 한 객차당 650석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델을 뿜따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이 KTX2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산천이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현재 호남선에 투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고속열차의 큰 특징은 예전에는 이제 그 고속철이 운전객차하고 동력객차를 별도로 이렇게 실제 다르게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의 것은 운전객차하고 동력객차를 별도로 하지 않고 동력객차를 각 실에 직접 두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동력차가 앞뒤로만 있어서 앞뒤에서 끄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객차 직접에서 끄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세계 고속열차가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즉 프랑스에서 575km의 최고 속도를 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고 속도를 더 높이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용화의 목표 속도는 우리나라에서도 37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정보를 더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기를 이용한 기차 중에 최근에 이제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력을 활용하는 자기부속 열차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인이 되면 그때쯤이면 실용화가 훨씬 돼서 지금의 KTX처럼 운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란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열차를 궤도에서 일정한 높이로 띄운 상태에서 추진하는 운송수단을 말하고 있고요. 소음과 진동이 적다는
큰 특징이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승차감도 좋고 곡선 주행 시에도 안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유지나 보수 비용이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원리는 열차와 선로 사이에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기는 그런 전자식을 방식을 쓰고 있고요. S과 N극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S과 N극은 서로 잡아당기게끔 만들고 N극과 N극을 서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기차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식이 자기부상열차의 기본적인 추진 원리입니다. 크게는 반발식과 흡인식이 있는데요. 똑같은 그 자기부상열차가 밑에 있는 선로와 기차 사이에 있는 좌석의 위치를 서로 간에 같은 극끼리 놓아서 반발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반발식과 다른 극으로 놔서 서로 간에 서로 잡아당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즉 흡인력을 발생해서 사용하는 흡인식 방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자동차에 관련돼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